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한인 무역협회 우리 월드옥타 전 세계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 고향 시장을 역임했고 또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 청와대 또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또 재선시장 시절에는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분들 이 국회는 물론이고 청와대 그리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뵀죠. 오늘 또 이렇게 제가 고향 시장 시절에 유치했던 우리 월드옥타 사무국이 있는 킨텍스에서 여러분께 바이든 당선 이후에 주목받는 K방역 산업 그리고 부재로서 코로나 전쟁을 이겨내는 그런 이 10가지 비결을 주제로 강연을 하게 돼서 참으로 뜻깊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방역 전쟁은 물론이고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구촌 곳곳에서 경제 전쟁 또 글로벌 이런 이 무역 전쟁 총성 없는 전쟁에 참으로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코로나 전쟁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K방역 산업의 이 어떤 현황 또 미래의 유망 산업들을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능하면 68개국 141개 지회 그리고 7천여 명의 회원과 무려 2만 1,000명에 달하는 차세대 우리 한인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기를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특강을 이 한 달 가까이 준비를 하면서 미국 대선의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했을 때와 또 오바마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택되었을 경우 그것이 글로벌 코로나 전쟁에 미칠 영향 또 대한민국의 K방역에 미칠 영향 또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이 바이든 시대에 새로운 준비를 할 것인가에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늦게까지 아니 오늘 새벽까지 우리 월드옥타 회원 여러분께 바이든 시대가 열렸을 때 전 세계의 이 글로벌 코로나 전쟁의 상황 또 세계 경제의 상황 미중 경제 전쟁의 전망 또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익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연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지금 한 A4 용지로 13페이지에 해당되는 이 강연 원고를 월드옥타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와 또 줌 강연의 공유 이 자료란에 띄워놨습니다. 꼭 읽어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젯밤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한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전 세계의 코로나의 상황 또 향후 K방역에 주목받는 분야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또 토론하고 싶습니다. 말미에 한 30분 정도 토론의 기회가 있으니까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이 세계대전에 비유할 만큼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잠깐 제가 이 지도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우한에서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싱가포르와 또 한국, 대만 등등으로 이 확산이 되면서
한국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의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큰 확산이 일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중국의 최초의 발원지였던 중국의 우한과 대한민국의 대구가 주목을 받게 됐던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이 코로나는 유럽으로 확산돼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등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강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대구의 신천지발 K방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유럽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미국으로 또 브라질로 나아가서는 아프리카로 확산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신천지교회의 이 코로나의 확산을 극복하고 오히려 K방역이라는 드라이빙 스루를 포함한 K방역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의 가장 모델 국가였던 데들이 바로 영국, 스웨덴, 일본, 또 미국 등등이 아주 모든 이 방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의 K 방역이 다시 주목받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K 방역의 위기는 2차 위기가 또다시 오게 됐던 것이죠. 지금 확산되고 있는 유럽의 2차 대확산, 또 미국의 확산, 브라질의 대확산 등등이 있는 와중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정광훈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광화문에서의 집회를 계기로 다시 2차 확산의 조짐이 있으면서 K방역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상황에 도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누적 확진자만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만 해서 1,000만 명이 돌파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이 코로나의 어떤 확진 환자 또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들을 보면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순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미국과 브라질을 포함한 이 남미, 북미 대륙 또 유럽의 선진 의료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등의 국가들이 대거 이 위치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를 선방한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대만 이들 국가입니다. 한국,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라는 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들 국가는 메르스를 포함해서 또 사스를 포함해서 이미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던 것이고 이 위기를 과정에서 이 메르스가 얼마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스크를 포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이 협치적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아시아의 이런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을 과소평가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던 것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의 승리에 올인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방역 전쟁보다는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목적하에 어떻게 보면은 과학과 또 어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대단히 정략적이고 정치주의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의 방역 전쟁에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실패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대선에 너무 방역과 과학과 이런 빅데이터를 무시함으로써 이 미국 대선의
참패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것을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주의적인 접근이었다 봅니다. 이번 전 세계 이 국가들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했던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했던 나라들이 미국, 또 브라질, 또 영국, 또 아베의 일본 등등의 나라들이 코로나에 참패를 한 나라들입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그들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총리가 빅데이터와 과학과 전문성에 기초한 코로나 방역 전쟁의 1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일본의 동경올림픽의 개최, 또 브라질의 어떤 여러 가지 부패한 이 권력 정치 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파퓰리즘적으로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전쟁은 5가지의 어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마와 같은 좀비 바이러스 전쟁, 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전쟁,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 대전.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 전쟁은 한국만 잘 대응한다고 해서 또 뭐 중국만 폐쇄적인 봉쇄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WHO를 중심으로 UN 국제사회가 굳건한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만 펼침으로써 오히려 미국 내에서 확산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안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향후 글로벌 코로나 전쟁에 미칠 영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론통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제1 공약 이행, 취임하면 첫 번째로 하겠다는 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하겠다.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그린 뉴딜 운동을 전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코로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을 포함해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보면 그린 뉴딜 사업에만 무려 2조 달러, 약 2,250조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대폭적으로 강조되고 각광받을 것입니다. 이미 또 최대 수혜 대상이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하고 또 한편으로 이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제 부통령을 하셨고 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즉 오바마 케어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제약, 헬스 케어, 소위 말하는 바이오 헬스 분야도 상당히 주목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어떤 세계 경제 정책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아주 대단히 집중적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K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EU는 이미 코로나가 발생하기 오래전부터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인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이든 당선 이후에 나타날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2가지는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글로벌 전쟁에서 WHO를 포함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린 뉴딜 사업으로 이름 지어지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업에 아주 이 국제적인 관심과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이 점은 한국의 K 방역 산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이번 어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실질적인 수락연설을 했지만 초기의 개표 과정에서 약간 트럼프가 우세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국면에 벌써 국내에서는 2차 전지 업종,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제약, 헬스케어 업종이 주목을 받고 여러 가지 이 주가에 있어서도 이 상승 곡선을 탔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상당히 이 바이든 시대에 주목받는 분야는 대형 기술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또는 국내에 있어서는 대형 IT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등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일반적인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올드옥타 회원님들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일단은 이 바이든 후보가 이런 이 독점 기업법 이들 IT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보에 있어서나 또는 경쟁에 있어서 IT 공룡 기업들의 이런 이 독점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과도한 독점성 그리고 또 어떤 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하겠지만 이번에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가장 지지를 했고 적극적인 지지층이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IT 기업이고 또 전 세계적인 추세도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이런 IT 기업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들 역시 중요한 이런 각광받는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또 한국 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북핵 문제 해결,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거냐 하는 부분이 또 최대의 관심입니다. 우리 월드옥타 회원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과 바이든 후보가 또 새롭게 이 오바마 대통령 3기 체제를 이끄는 게 됐는데 어떤 게 더 대한민국 국익 또 경제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마 이 두 갈래로 나눠질 겁니다. 워낙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면서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또 이 비핵화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랫동안 외교 안보 분야에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후보 시절에 미국 갔을 때도 바이든 상원 의원 미 의회에서 함께 이렇게 만났던 기억도 있고 또 바이든 상원 위원장께서 청와대 방문했을 때 역시 또 청와대 제가 외교안보실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한미 동맹 또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등등을 또 입안하고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이런 이 발언은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트럼프의 재선보다도 저는 100배 더 대한민국의 국익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라면 100가지 이유도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럽고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거부 시대는 터부 시대는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김정은 위원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진정성을 믿고 또 국제적인 협력에 있어서 이 어떤 연대의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나 비핵화에 이 도장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북한의 핵폐기 또 비핵화 그리고 또 이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이익의 실현 등등이 관철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민은 박수를 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약속의 불이행은 둘째치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하루 전에 거부해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또 베트남 하노이 가서는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전날까지 합의문에 실질적인 사인 준비가 됐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겠다고 이 휴지 조각화함으로써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적 신뢰도는 최악이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후보는 비록 북한에 대해서 세 차례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고 했으나 그 어떤 미국의 지도자보다 한국의 분단의 상황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고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고 네, 또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서 바이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군 철수 등을 협박하면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소 더디 가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정착, 비핵화 그리고 또 대한민국과의 국익,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간에 그런 전례 없는 우호 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반대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또 그쪽이 또 이 오바마 행정부여가지고 한미 간에 상당히 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균열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향후 잠깐만.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 주목받는 K방역 산업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가? 또 우리 전 세계 월드옥타 회원님들은 어떻게 이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여러분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연결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 K방역 산업을 해외로 수출하고 또 여러분이 각국의 어떤 선진적인 방역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한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건가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제가 아무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누누이 강조드렸던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소위 말하는 그린 뉴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미 상당히 주목받는 그린 뉴딜 사업이었지만 바이든의 당선으로 이거는 가장 이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존폐를 좌지우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역시 두 번째로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계절병이 돼서 또는 풍토병이 돼서 올 겨울에는 독감과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더 이중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내년 내후년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이 바이러스가 병종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K방역 산업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향후 주목받는 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정부가 국제 표준화 절차를 밟은 18종의 이런 이 산업 분야들인데 그것은 바로 감염병 진단 관련한 시약이나 장비, 또 드라이빙 스루 진료 시스템, 또 모바일 자가격리 앱, 또 마스크나 진단 키트와 같은 여러 가지 이 K방역의 방역품은 이미 국제적인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해외 물량도 예고돼 있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미국의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지한파, 친한파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번 코로나 전쟁 과정에서도 당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코로나와의 방역 전쟁에다가 이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검증된 K방역 산업은 미국 내의 수출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대단히 비중이 있게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 킨텍스에서 개최된 K방역 엑스포 어떻게 보면 최초로 개최됐는데요. 여기서도 이 비대면 방역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로봇, 또 워킹 클린 스루 시스템, 다중온도 측정 시스템, 휴대용 살균기 등 아주 다채로운 비대면 방역 기기들이 선을 보였죠. 물론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뭐 세계 각국의 선진적인 또 다른 방역의 이런 이 기술과 제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는 K방역 산업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또 선진 각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 방역 산업도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월드옥타가 K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의 또 협력을 강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저는 대단히 의미 부여를 하고 이것이 훨씬 더 전면적이고 집중적으로 재편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점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계기가 트럼프 시기 4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국내에서도 이 청와대를 포함해서 산업부 등등 뭐의 자료를 보면 여기도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이 서비스 로봇을 포함해서 그린 뉴딜 사업 또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논의할 건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그 특별히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제 강연 원고를 여러분께 이 공유 자료에 올독타의 이 공유 자료에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또 혹시 강연 중에 못 들으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제가 뭐 정부 자료, 국회 자료, 또 그동안 이 K방역의 진짜 힘이라는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6개월 넘게 준비했던 자료들을 가장 이 엑기스만 모아서 넣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쓴 박사 논문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할 건가 하는 연구들을 지금 몇 년 동안 했던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상당히 주목하는 이 K 방역 산업은 바로 서비스 로봇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로봇 산업이 상당히 나름대로 기술 개발이 되어 왔지만 결국은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그냥 연구 개발에 머물렀던 거죠. 이번에 제가 좀 꼼꼼히 좀 공부를 해보고 또 이 로봇 산업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대부분 뭐 언론에 부각되는 각종 서비스 로봇들이 너무 비용이 수억 원대에 해당하고 또 아직도 이 대중화 내지는 사업화로 가기 전 단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미리 이거를 좀 이제 주목받는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하는 그런 이 서비스 로봇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치매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등등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또 이 서비스 로봇도 있고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학생들 또 군인들 뭐 이런 분들의 이 코로나 시기 건강관리 체크 이런 이 서비스들도 있고 그 외에도 식당 등 서비스 로봇, 서빙 로봇들도 있고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약 1,000억 수준의 K로봇 지원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류 배송 관련된 것, 또 병원과 학교 등에서 살균 방역 서비스, 또 가정용 로봇 청소 등등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저에게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해 주시면 제가 확보한 뭐 이렇게 정부 자료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또 가능하면 올독타의 뭐 대외 비밀 자료가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이 공유 자료에다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향후 주목받는 K 방역 산업은 뭐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선진적인 이런 서비스 로봇 분야도 앞으로 향후 각광받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뭐 한국의 음식들 뭐 라면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 면역력을 강화한 라면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뭐 소금이나 그 외에 다양한 이 인삼 또 등등 이런 이 면역력 강화 식품이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K 푸드 역시 앞으로 중요한 영역이 될 거고요. 또 BTX의 이런 세계적인 활약을 계기로 해서 K 영화, K 웹툰 등등이 이제는 명실상부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의 팝송 듣고 또 뭐 영어를 멋있게 하고 또 금발 미녀의 이런 상이 이 글로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상형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이제 이 국민들, 한국인들은 BTS처럼 한국의 말, 한국의 음식, 한국의 음악, 한국의 영화 이런 모든 K 시스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주 이 중요한 각광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또 실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럽 같은 데도 뉴스 보면은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 프로포즈나 아니면은 사귀자는 제안이 많이 오고 있다. 과거는 상상할 수 없다는 이런 뭐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 이제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위기를 오히려 이 기회로 돌파할 수 있고 코로나와의 방역 전쟁은 물론이고 이제 국내적으로 이 경제 전쟁, 일자리 창출에서 성공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중심에 바로 월드옥타 전 세계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 많은 정치인들이 또 행정가들이 뭐 여러 세계 한인 지도자분들 경제인들이나 만나면은 뭐 중요하다 뭐다 하는데 저는 뭐 벌써 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는 물론이고 뉴욕, 워싱턴, 뭐 동경, 북경, 연길, 뭐 네, 또 유럽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많은 한인 경제 지도자를 만났고 또 한인들을 뵀지만 월드 옥타만큼 체계적이고 내실 있고 시스템적인 그런 조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공직에 있을 때 초대하지 않아도 네, 월드 옥타 행사에는 꼭 가서 인사드리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했었죠. 또 그런 제 노력을 또 어여삐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내년 월드 옥타 40주년을 맞이해서 월드 옥타를 빛낸 40인 중에 또 저를 추천했다고 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이 바이든 당선 이후에 어떤 주목받는 K 방역 산업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설정하고 있는 향후 역점 수출 분야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국제 표준화의 18종에 해당되는 감염병 관련 예방 및 치료 시스템 또 통합 애플리케이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의약품, 방역품들이 이 중심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K-바이오 부분,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가장 미국 내에서 주목받는 분야고, 그 다음에 또 5G, 또 디지털 인프라,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 유통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 우리 월드옥타에 뭐 제안, 주문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뭐 저도 여기에 또 영광스럽게 포함됐지만 중등을 포함한 비대면 이런 이 온라인 이 강연 내지는 교육 시스템이 훨씬 더 정례화되고 체계화돼서 꼭 한국에 있는 분들만 이 해외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석학들, 전문가들이 또 이런 이 온라인 줌 특강을 통해서 공유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저도 월드옥타 회의할 때마다 가봤지만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이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정보와 네트워크를 공유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K 방역의 수출과 관련된
월드옥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서 훨씬 더 체계적인 글로벌적인 시장 상황, 정부 예산, 국회 예산, 특히 중요한 부분이 지방정부의 예산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이번에 지방정부도 글로컬리즘 시대, 글로벌이라는 세계화만이 아니라 로컬리즘이라고는 지방화가 아주 중요하죠. 이미 뭐 미국인 연방제 국가고 유럽도 EU라는 틀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졌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명실상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 경기도 등등 광역은 물론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만 해도 108만 도시에 1년 예산이 2조에 가깝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지금 바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 사업, 지자체가 주도하는 K방역 산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또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서울과 인천에서는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빌딩 사업, 또 국제 그린 스마트 타워, 즉 스마트 시티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는 서울, 세종, 대전, 뭐 고양 등등 전국의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바이든 당선 이후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풍력을 포함한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고 했는데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 분야, 이건 경남, 울산, 전남 등등 이런 지방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이 수출 전략 또는 해외와의 기술 이전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외교안보실, 또 국회 통일통이, 고양시장 8년 있으면서 전 세계를 다녀봤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우리 월드옥타 회원님들 자주 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정보가 공유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빅데이터화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특강을 듣고 있는 전 세계의 우리 세계 한인 지도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고양시장 만나러 가고 서울시장 만나러 가고 국회에 가서 어느 국회의원 만나러 가고 또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어디 지자체 만나러 가고 거기서 또 겨우겨우 몇 가지 자료 얻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계세요. 또 반면에 대한민국의 지자체장들, 정치인들 기회만 되면 해외로 나가가지고 워싱턴, 뉴욕, LA, 뭐 북경, 파리, 네, 뭐 제네바 등등을 갑니다. 사진 찍고 열을 다녀옵니다. 수억 들여서. 그리고 거기서 각 나라의 방역산업의 상황, 스마트 시티의 상황, 그린 뉴딜의 현황, 또 한국으로부터 필요로 하고 있는 기술 등등을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제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해외 석학들이 많았지만 과거 코로나 이전의 패러다임, 네, 그 당시의 노멀, 규칙, 관습, 습관, 행태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빅데이터로, 네, 또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또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맞아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드 옥타 차원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K방역에 대한 특별한 글로벌한 이 수출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하고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전면적으로 우리 회장님 보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산하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각 해외 각국의 지부와의 연결된 이런 산하위원회들이 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뭐 여담으로
오늘 사실 제가 하는 모든 책 주된 내용은 이 K방역의 진짜 힘이라고 했는 이 책의 모든 엑기스 내용을 요약을 했고요. 여기에 바이든 당선 이후의 국제정치적 상황들을 포함시켰고 또 특별히 월드옥타 우리 회원님들 홈페이지 또 40년 역사를 뒤져보면서 여러분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고민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이 K방역의 진짜 힘도 중국에 번역 출간되기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K방역을 여러분이 계시는 약 156개국의 그 나라의 현지의 상황에 맞게끔 수출할 수 있는 거, 또 한국의 K방역과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수출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선진적인 노하우 또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국으로 또 이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국가별로 번역별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직에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는 월드옥타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 전쟁의 시기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된다. 왜? 실력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정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가진 거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에 있는 최고의 조직. 저는 감히 월드옥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제로 설정했던 이러한 코로나 전쟁을 이겨내는 비결은 뭘까? 예, 뭐 특별한 비결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약간 편한 이야기로 버텨라, 끝까지 생존해라, 살아남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게 이 유사일의 지혜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코로나 전쟁 시기를 살아남고 생존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저는 10가지 수칙 이걸 고민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 K방역 진짜 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 저도 어떻든 청와대, 국회, 시장 이렇게 현직에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노후 내지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까 처절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코로나 전쟁의 시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기만의 새로운 뉴 노멀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도전하신, 남이 만들어 놓은 이 뉴 노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만든 거, 또 상당히 여유로운 이 특권층에서 만든 거, 또는 자기 현실과는 너무 다른 분들이 만든 뉴 노멀은 의미가 없다. 내가 어떻게 코로나 전쟁을 바라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쫓아서, 아니면 행복을 찾아서. 저는 그 컨셉을 행복한 부자, 경제적인 여유는 갖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부자를 위한 그런 뉴노멀을 이미 저는 만들었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을 출간했고, 또 제가 오늘 영광스러운 이 강연을
최성 TV를 통해서 동시 라이브를 한 것도 제 원래 꿈이 교수였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오랫동안 했지만 내가 나중에 정말 나이 들어서도 최성 TV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또 끊임없이 배우겠다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성공 플랜을 만드시라. 네. 뭐 수학 분석을 해도 되고 자기 개인과 기업과 또 국제 정세 등등을 판단하면서 위기와 기회 또 자신이 자산과 부채 등등을 판단하면서 대단히 치밀한 현실적 성공 플랜을 만드시라.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이걸 되게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정치와 행정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 만나는데 하루 종일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365일 자신의 근육질에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이 가정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하고 또 개인적으로 뭐 우울증 등등에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또 등등 화려해 보이는 그런 이면에 있는 아픔. 우리가 정말 코로나 전쟁을 이겨내려면 자기 기업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일고 있는 탐욕, 욕심 그리고 과도한 집착을 버리면서 평상심을 찾는 그런 어떤 자존감, 행복감이 너무 중요하다. 이 노력에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시기에 대단히 확산되고 있는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은 자기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요? 네. 또 치매를 걸리거나 하는 분들이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우울증 아니야. 왜 나를 의심해? 나를 왜 치매로 몰아? 하는 경우인데 금방 극복하는 분들은 맞아. 나에게 우울감이 있어. 결국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몸과 마음의 건강, 가족의 행복, 또 기업의 화합, 국민적으로는 국민적 통합, 화합. 그거 없이 GNP, GDP, 그리고 통장의 입금액, 그건 일장춘몽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코로나가 부른 집콕 시대, 집을 코로나 전쟁의 베이스캠프로 삼자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차장이 전 세계적인 벤처혁명의 전진기지였다면 이제는 집이 편안한 쉼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뭐 좀 어려운 분들은 1인 기업화하고 비대면 화상 회의도 하고 하는 거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미 아주 작은 아파트긴 하지만 제 방을 지금 그런 공간으로 꾸며가고 있고 거기서 모든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뭐 해외에 있는 CEO 분들은 뭐 타운하우스라든가 이런 또 상당히 멋진 저택들이 있는데 거기 얼마나 머무나요? 이런 공간들을 중요한 이런 불필요한 투자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이런 또 이 재택 근무의 근거로 만드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위기관리 혁명, 스마트 위기관리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2차 벤처 혁명을 일으키자. 위기가 오히려 기회를 만든다. IMF 위기는 물론이고 세계 금융위기 등등이 오히려 안이함과 어떻든 타성화된 그런 성장 전략에서 이 틈새 전략을 수립하고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키우는 이런 이 능력이 필요하고 또 향후 K방역의
이런 정말 진짜 힘을 위해서는 신한류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히 뭐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문화예술적 교류만이 아니라 K-푸드 또는 영화 또 K-스포츠 등등을 포함해서 K-시스템 자체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 월드옥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약간은 사대주의적인 이런 그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선진적인 민주주의.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트럼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 일본, 영국, 저희 작은아버지도 영국에서 의사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조카들도 케임브리지 의대 나온 이런 수재들이지만 영국의 의료 시스템 보세요. 이태리, 스페인 등등.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는 한국의 K-시스템 그리고 한국민의 선진적인 의식, 개인적인 뛰어남, 또 놀랍게도 샌달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이런 정의 이론의 이 실천적인 학자들도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했던 힘은 공동체 의식, 사회적인 연대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1등 국민 코리안, 전 세계의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 K-방역 시스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가, 저는 대한민국. 남은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문제를 위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국내 여의도 정치권의 정말 자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통합, 이 두 가지만 결합이 된다고 하면 저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나 또는 오늘 제 특강이 또 월드옥타를 통해서든 또 저희 채성TV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이 지도자분도 보시지만, 이런 월드옥타를 포함한 세계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세계 한인 지도자 네트워크를 철저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분들이 자신들이 해외에서 경험한 20년, 30년 동안의 놀라운 그런 선진적인 기술과 또 사회활동, 주류사회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재해동포재단이나 우리 김성권 전 의원님이 새로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지만 재해동포재단이라든가 이런 민주평통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양한 이 해외 네트워크 있지만, 이들 대한민국의 조직 역시 월드옥타와 같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의 훨씬 더 체계적인 그런 정보 시스템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의 2차 대유행을 막아야 됩니다. 아직도 K방역이 여러 가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지만 지금 정은경 이 청장은 현재 코로나19의 3대 위험 요인을 요양시설, 어르신들 포함한, 그 다음에 또 헬로윈데이, 해외 유입 등등을 제시했지만 언제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지 모릅니다. 코로나와의 방역 전쟁의 승리 없는 경제 전쟁의 승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좀비 바이러스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약한 고리들, 신천지 교회와 같은 사이비 교회들, 또 성소수자들의 또 이 밀집 공간에 대한 공격, 또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이런 열악한 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단순히 방역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고리를 정면으로 돌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한 30분 정도는 또 우리 또 훌륭하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인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전 세계 한인 경제인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또 사업적으로는 번창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위한 좀 십계명과 같은 수칙은 있겠는가를 고민했는데 제가 단순히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공직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 저도 항상 공직에 있으면은 일상이 스트레스 받고 또 위기고 그럴 때 다양한 이 경험적인 체득을 하고 또 이 고민을 한 결과 10가지 이 수칙을 제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 원고 내용을 보시면 또 좀 그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우선 첫 번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라. 개인적으로 건강에 있어서든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뭐 도전이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위기를 찾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충 감으로 느낌으로 인간관계로 선택하고 판단하지 말고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통합적 위기관리가 중요하다. 개인의 건강에서 어디가 이상이 생겼다. 뭐 암이 발생했거나 우울증이 왔거나 아니면 뭐 또 비만이 왔거나 뭐 성인병이 왔거나 그러면 그 병만 해결해서 되나요?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풀어내려면 가족과의 행복이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는 거죠. 통합적인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공직에 있다 보니까 돌발 리스크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100가지 잘하다가도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네. 커피숍을 뭐 오픈하고 또 아주 큰 이 전시 컨벤션 어떤 산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여행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돌발 상황을.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라. 또 소셜미디어 시대. 이제는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만 들어가더라도 해외와 국내 코로나 상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속에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거죠. 옥석을 구분해서 더구나 코로나 시기는 비대면 이 글로벌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뉴스에 기초한 빅데이터에 기초한 비대면 소통을 일상화해야 됩니다. 머뭇거리게 되면 늦습니다, 이미. 예. 아까 서비스 로봇 분야 이야기를 하고 저도 몇 개월 동안 했는데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대중화 또 상업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새롭게 수립하되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 또 분권화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건 기업이나 공공 영역에서 더 필요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제일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까 통합적 위기 관리라는데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근데 한국의 우리들의 교육 문화 또는 정치 문화 때문인지 그냥 이 상명하달식 또 뭐 오너의 결정, 지시
의존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 내에서도 기업에서도 중요한 또 공공 영역에 있어서 정책 결정을 할 때도 그동안 했던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한 공과 과를 분석해서 이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돼요. 지고지순에 변함없는 그런 이 규칙은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책도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고 마스크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등등이 뭐 매번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위한 10대 수칙을 뭐 잘 실천하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꿈,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실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한국의 특별한 1% 부자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부자들의 비밀 노트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세계 1%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를 만들었는가 하는 이런 제 책에 있는 소중한 내용들은 여러분 이 그 공유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이 시간 내시면 한 15분 정도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읽으시면 그래도 최성희 우리 올독타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고 준비를 해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거고요. 미리 좀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 욕심이 좀 더 넘치다 보니까 이 바이든을 포함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하는데 이게 뭐 빨리 안 끝나고 3일, 4일씩 가버려가지고 어젯밤 늦게서야 원고를 완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딱 1시간 딱 지났네요. 9시 5분에 시작해서 10시 5분이니까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시계 치워주세요. 자, 동경에 있는 이지숙님, 한국 코로나 대응은 의료진, 시민들의 참여, 어느 부분은 대가 없이 희생정신에 기반한 참여로 유지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K방역을 저런 전제가 없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할까요? 네. 제가 K방역의 진짜 힘이라고, K방역의 힘인데 진짜 힘이라고 제목을 넣었던 이유가 이 질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K방역은 위기이고 제가 이 책을 낼 즈음에는 상당히 코로나가 확산될 때예요. K방역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K방역을 가능케 한 진짜 힘은 뭐지? 거기서 찾았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헌신적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스마트 선진 시스템. 제가 마지막 강의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위기관리 시스템.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스마트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진적인 의식. 그런데 우리 이제 동경의 우리 선생님께서는 다른 나라는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강하면서 수출할 것인 거냐 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인 거죠. K 방역 산업의 이 두 가지 측면은 하나는 무역의 자산, 방역 관련된 여러 가지 선진 기술, 제품 등등이 있고 또 시스템이 있고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들 미국 대선 결과 보면은 뭐 정말 엉망진창이잖아요. 미국민들이 보이는 이 행동 패턴들을 보면은 자 그럴 때 두 가지인 거죠. 일단은 선진적인 시민들의 의식과는
무관한 선진적인 방역 기술, 통합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을 제공해 주는 거고 수출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아직 부재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거를 더 기회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우리 같으면은 마스크가 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잘하는데 거기는 그려내지 못할 때는 그러한 위험 요소, 위기적인 요인을 오히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그것까지를 커버해내는 수출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가 잘 유지되는 데서는 마스크나 또는 방역 시스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덜 하겠지만 선진적인 시민의식 이런 부분이 부재한 데서는 오히려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 또 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될 때 K방역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는 더 오히려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민자님, 전문가 입장으로 보실 때 코로나 전국이 언제나 정리될까요? 이거는 전 세계 최고의 코로나 전문가가 누군가요? 최성이 아니고 정은경, 이제 당시 본부장이고 지금은 청장이죠. 이분이 뭐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코로나 상황은 어땠습니까? 다음은 어떠나요? 또 뭐 이런 데는 아주 아주 박사처럼 교수처럼 말하는데 하나만큼은 단호한 거예요. 코로나 전국이 언제 정리될까요? 그러면 정은경 본부장, 또 미국의 파우치 소장, 또 WHO 사무총장, 전 세계 석학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코로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코로나20, 또 다른 바이러스 등등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분이 가진 질문의 초점은 지금처럼 심각한 대확산, 전쟁에 준하는 위기는 언제까지냐고 봤을 때 이 역시 많은 전문가는 내년 연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작년 말에 발생해서 금년 3월, 4월에 1차 확산이 됐고 지금 9월, 10월이 오면서 2차 대확산인데 전문가 얘기는 그대로 됐어요.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게 되면 독감과 함께 남반부, 북반부 할 것 없이 확산될 거다. 또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도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문제는 치료제와 백신이 후유증이 없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상용화가 가능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10개월 버텨왔는데 앞으로 남은 1년,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기업,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적 구상, 나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생존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10개월 되다 보니까 약간 코로나에 대한 피로증, 이제 어떤 위기감이 덜해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에 이제 남은 문제는 아직 여기에 확산되지 않는 게, 제가 코로나 전쟁의 성격을 뭐라고 했나요? 5가지 중에 경제전쟁, 국민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코로나는 방역전쟁을 넘어서서 이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등이 다시 폐쇄 정책을 펼치고 봉쇄 정책을 펼치니까 막 폭동이 나고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이 코로나의 2차 확산이 지속되면서 소위 제가 이 책에서 말했던 글로벌 코로나 세대, 취약계층들이 실업이 장기화되고 생존의 위기로 치닫고 경제가 급 강화할 때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일국적 차원의 위기가 되는 거고, 한국만 똘똘 뭉쳐갖고 K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코로나 전쟁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자국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방역이 이겨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 생존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건가에 대한 성공 플랜을 만들고, 또 다양한 자산 관리의 어떤 그 로드맵을 만들고 위기 관리를 하고 돌발 리스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른 질문은 없는가요?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고양시장 재직 8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아주 정말 자주 뵙고 또 과분한 사랑과 이 격려를 해줬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월드옥타에서 우리 또 한대진 맞죠? 회장님? 유대진, 네, 유대진 우리 전 수석 부회장님께서 또 저하고 K방역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하다가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강연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현 회장님 월드옥타에 또 저를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또 위촉해 주시고 월드옥타를 빛낸 40인내 한 사람으로 그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못다한 말씀은 앞으로 이 최성TV 해외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만 누르면 이미 이 K방역의 진짜 힘과 관련된 다양한 이 영상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코로나 전사로서 이 K방역의 수출과 코로나 전쟁의 승리, 그리고 저의 꿈인 행복한 부자 프로젝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변함없는 사랑 보여주시고, 또 저도 월드옥타 지원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